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 리더십 시작합니다. 관계를 통한 영향력 행사야말로 신임 리더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다. 신임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과 밖에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신임 리더의 성공 여부는 조직 안과 밖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성공은 협상력으로 결정된다. 1.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2.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조직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하고 유지하라. 3. 모든 협상 관련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라.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도 손상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특히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 신뢰가 실추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게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4. 신용과 명예를 소중히 하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협상 그 숨겨진 이면을 찾아서. 협상의 기본 원칙 정복하기. 1. 협상 상황을 포착하는 법. 협상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1. 협상 관련자와 쟁점.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협상자가 누구인가, 다른 하나는 쟁점은 무엇인가이다. 이 대안과 압박 요인. 협상자는 늘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안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협상자는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특히 상대의 관점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상대가 내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대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3. 이해관계와 교환하기.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들이 타협할 용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상대에게는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보와 불확실성. 정보는 가치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상대가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내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을 때 정보의 가치가 빛난다. 협상은 정보의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다. 5. 입장과 패키지. 입장에 근거한 협상은 대개 여러 가지 조건을 일괄적으로 묶은 패키지 형식으로 결말을 지으면 도움이 된다. 협상가는 무엇이 자신에게 핵심인지 그리고 상대에게는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6. 파이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 앞으로 누군가와 협상을 하려면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당한 몫을 챙기고 관계를 유지하며 당신의 명예를 지키자. 프롤로그에서 제시한 협상의 북극성 목표를 늘 염두에 둔다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2. 협상 과정 예측하기. 1. 협상 국면. 탐색 국면, 게임의 규칙 국면, 틀 짜기 국면, 세부 항목 국면. 2. 상대의 기대치 파악. 어떤 사람들은 협상을 통해 작고 점진적인 이익만 챙기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야심에 차고 포괄적인 더 큰 진척이나 도약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3. 학습과 영향력. 협상자들은 상대가 내세운 입장과 그 이유를 통해 상대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내세움으로써 상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양보 폭이 점점 좁아진 것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신호이며 반면에 양보의 폭이 크면 아직 움직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자. 4. 협상자와 쟁점의 수 조정하기. 유능한 협상자는 미리 함께 협상하고 싶은 사람과 협상하고 싶은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 쟁점 묻기와 쟁점 분리하기. 쟁점 묻기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협상을 묶는 것을 말한다. 쟁점 분리하기란 한 쟁점을 선택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쪼개는 것을 말한다. 6. 순차 진행과 동시 진행. 순차적으로 협상할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지를 정해야 한다. 대체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 영향력이 큰 사람과 협상을 끝내면 다른 사람들과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장. 협상력을 키우는 4단계를 명심하자. 초보자는 모르는 협상 무기. 1단계 상황을 파악한 후 적합한 전략을 세워라. 사람들은 모든 협상을 한 가지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 하지만 협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각 협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한다. 협상 고수가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예측하는 분석력이 필요하다. 협상이 돌아가는 형세를 읽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파악한 후 해결 방식을 정해야만 최상의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단계 상대를 파악하고 영향력을 끼쳐라. 상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포석을 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입장과 근거를 만들 수 있다. 3단계 협상을 주도하라. 유능한 협상자들은 협상 초기의 탐색 단계부터 협상 상황과 규칙에 영향을 주어 협상을 주도하려고 한다. 4단계 모든 협상을 통해 배워라. 지금이라도 협상력을 키우려면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협상을 마무리한 후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매번 자신의 협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1단계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하기. 2단계 상대를 파악하고 영향력 행사하기. 3단계 협상 주도하기. 4단계 모든 협상에서 배우기. 3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 상황 분석력 키우기. 협상 전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요소. 1관계 일회성 거래인가? 장기적인 관계 구축인가? 2 갈등이 거래를 성립하기 위한 것인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3이 고정된 파일을 나누는 협상인가? 전체 파일을 키우는 협상인가? 4 권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5 연합 협상자의 수가 2인가? 그 이상인가? 6 경계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다른 협상과 연계되는가? 좋은 관계는 서로 이익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진행하는 협상이 나쁜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계를 회복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권한 확인하기. 협상 상대를 만났을 때 준비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이번 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이다. 만약 상대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언제 최종 결정권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야 한다. 만일 최종 결정권자를 모른다면 이번 협상에서 상대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 조직 외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 언제 어떤 정보를 통제해야 하는가? 조직의 유능한 대리인이 되려면 얼굴이 2개 달린 야누스가 돼야 한다. 한 가지 얼굴로는 앞을 바라보고 다른 얼굴로는 뒤를 주시해야 한다. 또한 내부의 의사결정과 외부의 협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며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중재해야 한다. 정치인처럼 협상하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야합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이다. 모두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한 후 그들과 어떻게 연합을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협상에 도움이 되는 연합은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맺어진 동맹을 의미한다. 밴드웨건 전략 vs 린치핀 전략. 밴드웨건 전략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가는 전략. 린치핀 전략 설득하기 어렵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만나는 전략. 4장. 상대와 권력을 연구하라. 영향력 키우기. 상대를 파악하는 법. 생각을 깊이 자극하는 질문을 하라.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팅을 하기 전에 좋은 질문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쟁점은 삼각 측량을 하라. 상대의 대답이 일관성 있는지를 평가한다. 물론 연속해서 질문하면 곤란하다. 적절히 나눠서 해야 한다. 요약하고 올바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라. 주기적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하고 확인하면서 내가 잘 듣고 있고 상대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만약 가 해결된다면 걱정이 해소될까요? 같은 질문을 하면 동기 억제 요인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틀짜기 방법. 각자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을 강조한다. 상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가치와 대안을 연결시킨다. 잠재적 손실 혹은 리스크를 강조한다. 현실적인 것에 안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많은 것을 질문한다. 먼저 많이 요구한 후 양보한다. 현 상황을 일회성, 즉 분리된 것으로 묘사한다.
논의하여 쟁점을 확대하고 파이를 더 키운다. 예상되는 난관을 논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상대가 곤란한 발언을 했을 때를 대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화법을 준비한다. 미세한 차이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협상에서 상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긴장 상황을 잘 다뤄야 한다. 1. 계획성 vs 즉흥성. 유능한 협상가는 임팩트가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수립할 때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협상할 때를 구별할 줄 안다. 협상은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하지만 최종 목표에서 결코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자신이 정한 중요한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적정한 위협 vs 과도한 위협. 상대의 인식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확약 또는 약속 등이 지나치면 오히려 타협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성공적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한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라. 그러나 안 될 일을 붙잡는 얼간이는 되지 마라. 협상 상대를 몰아붙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물러설 명분을 주어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5장. 게임을 주도하라. 협상 주도력 키우기.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최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략으로 적군의 전의를 꺾어야 한다. 차선은 적의 외교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차선은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여 봉쇄하는 것이다. 최후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여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협상을 주도한다는 것은 진취적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이지 터진 사건을 수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목표 정하기. 목표란 협상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협상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목표를 수립하려면 우선 내가 공격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협상의 수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닫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목표를 수정할 준비도 해둬야 한다. 당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경우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눈을 크게 뜨고 목표를 수정해야 할 조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일 한 가지 목표만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협상 상황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과 상대의 그러한 시도를 방해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수월할까? 상대의 시도를 방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무엇인가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어떤 성과를 내려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방해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1. 영향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라. 2. 의제의 범위를 정하라. 협상할 쟁점과 제외시킬 쟁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강한 인상을 주어라. 4. 유리한 협상 장소를 선택하라. 5. 협상 전에 우호관계를 구축하라. 6. 다른 협상과 연계해서 협상을 진행하라. 7. 추진력을 잃지 마라. 전략을 단순화하라. 협상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단순하고 간략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축소 전략, 분리 전략, 순차 전략. 축소 전략. 협상자와 쟁점의 수를 내가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분리 전략. 복잡한 현상을 여러 개의 하위 협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순차 전략. 당사자와 쟁점을 한꺼번에 다루기보다 일정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6장. 모든 협상에서 배워라. 협상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누구나 학습을 통해 더 나은 협상가가 될 수 있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땐 내가 어떤 종류의 협상을 더 잘하길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습득하고 강화해야 할 구체적인 협상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초보 협상가와 협상 고수의 차이. 협상력을 키우는 과정은 골프와 매우 비슷하다. 협상을 잘 하려면 티샷부터 어프로치 그리고 퍼팅에 이르기까지 협상과 관련된 기술을 마스터해야 한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이 끝나면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하라.
협상 고수 대기 플랜 1단계는 중요한 협상을 하는 중간중간, 그리고 협상이 끝났을 때마다 엄격한 학습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파이 키우기에 대해, 파이 나누기에 대해, 관계에 대해, 평판에 대해 어떤 협상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가? 1.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과정. 2. 이론과 현실적 경험을 겸비한 사람을 통해 배우는 과정. 3. 모의 훈련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과정. 4. 적당한 수준의 개인 지도를 제공하는 과정. 5. 협상 습관에 일관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치는 과정. 여기까지 협상 리더십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